한국경제TV 생생한 실전 투자 정보 와우퀴즈. 월 5,000원 커피값으로 투자 정보가 내 손 안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네, 리포트 비하인드 이어가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최대 이벤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지금 한창 진행 중인데요. 현장 진단과 함께 주요 기업들의 실적 전망을 심층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한승현 NH투자증권 연구원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오랜만입니다. 자, 일단 어제 한미약품이 한 10% 장중에 급락도 하기도 해서 이 이슈부터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일단 JPM 헬스케어 컨퍼런스는 월요일 날부터 개시를 시작을 했고요. 이번 주 목요일까지 이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월요일 날 국내 이제 파트너사들인 빅파마들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한미약품 같은 경우는 파트너사 머크가 이제 한미약품의 파이프라인에 대한 언급을 좀 해줄 걸로 기대를 했었는데 그에 대한 코멘트가 좀 부재를 하면서 일단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임상 이상 결과가 나올 예정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제 리스크가 좀 선반영이 되어서 이제 시가총액이 어저께 한 5천억 원 정도 이제 증발을 한 상황이긴 하고요. 일단은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보게 되면 전 이 파이프라인에 대한 가치를 약 1조 원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미 5천억 정도가 사라졌다라고 보게 되면 이제 시장에서는 임상 성공 확률을 27% 정도로 보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사실 머크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아마 올해 2분기 정도에는 발표가 될 텐데 성공 시에는 업사이드가 조금 더 열릴 수가 있을 것 같다 정도로 일단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파이프라인이 그 비알코올성 지방 간염 치료제로 지금 가지고 개발을 하고 있는 거죠. 네네, 맞습니다. 그래서 요거 이번에 JP모건 헬스케어에서 머크가 발표를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되면서 문제가 있나라는 우려감이 있었습니다만 그 사측에서 그 한미약품 측에서 바로 대응을 하더라고요. 네네. 기간이나 이런 문제 때문에 아마 그 머크도 모르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누락이 된 것이다. 그러니까 문제는 없다 이렇게. 일단은 코멘트를 하긴 임상 하는데. 맞습니다. 네. 임상은 잘 진행이 된 거는 맞고요. 그래서 이게 임상 이상 종료가 이제 작년 12월 말입니다. 그래서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이중 맹검이기 때문에 이제 임상을 주체적으로 하고 있는 머크도 데이터를 알 수는 없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었을 때 일단은 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올지는 아무도 모른다이지만 이제 안 나올 것 같은 그런 리스크가 선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미 주가는 좀 빠져 있고요. 그래서 아마 5월달, 6월달 정도 학회에서 발표를 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어서 이제 그때 한 번 더 조금 더 기다려 볼만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코멘트. 한미약품 먼저 체크해봤습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미국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제 어제 개막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부분이 가장 중점인지부터 짚어볼까요? 우선은 JPM은 이제 월요일부터 목요일 4일 동안 진행을 하는데 각 요일별로 약간의 특색은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데이터 발표나 아니면 연간 계획 발표도 있지만 이제 첫날에는 딜이 한 3개 정도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연간으로 봤었을 때 중요한 딜이 좀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뭐 AI 신약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이제 뇌 관련된 BBB 셔틀, 그리고 세 번째로 보게 되면 이제 피리원 부제프라는 넥스트 키트루다, 뭐 이런 딜이 나왔기 때문에 이건 이제 작년에 연간 전망으로도 말씀을 한번 드렸지만 뭐 이런 영역들은 올해 빅파마의 가장 큰 관심이고 실제로 JPM에서 시작하자마자 딜이 나왔기 때문에 관련된 국내 기업들의 충분히 연중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제약바이오 이야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실시간 이제 시청자님들께서 유튜브 채팅창에 댓글로 이렇게 올려주고 계신데 제약바이오 속 썩인다 이렇게 맞습니다. 의견을 주고 계십니다. 이게 언제쯤 좀 괜찮아질까요? 일단은 저도 이제 좀 안타깝기는 한데 연중으로 보게 되면 결국에는 코스닥이 만약에 좋아진다라는 그림으로 보게 되면 이제 코스닥 내 상해 시가총액 한 탑 10 기업을 뽑으면 7개가 또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래서 바이오를 빼놓고는 코스닥이 갈 수는 없거든요. 다만 이제 보게 되면은 밸류에이션이 조금은 많이 이제 작년과 재작년을 통해서 올라온 측면이 있기 때문에 보게 되면은 연중으로 좋을 거다라는 방향성은 맞고요. 그래서 조정시 매수는 저는 유효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모멘텀을 단기적으로 찾게 되면 이제 1분기에 결국에는 내부적인 성과를 보여줘야 시장에 관심을 가지고 올 텐데 1분기에 기대를 하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이제 신규 딜이 될 거고요. 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이런 기업들에 주목을 할 수가 있고 2분기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추가적으로 학회 모멘텀이 있어서 일단은 1월달 JPM 넘어가면 2, 3월달 정도 내에 신규 딜을 기대한다. 만약에 나오게 되면 이제 섹터에 대한 반등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긴 관점에서는 급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조정 시 오히려 매수의 기회를 주고 있는 제약바이오 섹터 이렇게 맞습니다. 보셨고. 이게 항상 어느 정도의 방향성은 잡아둬야 되는데 일단 올해 코스닥이 좋을 거다라는 방향성을 본다면 바이오가 좋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렇게 주가가 항상 이제 잘 갈 수는 없기 때문에 네. 조정 시에 사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 생각합니다. 이제 어떤 종목을 사야 되는지의 문제가 남아 있는데 종목 이야기 하나하나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셀트리온 먼저 갈 텐데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박스권 탈출을 기대한다라고 보시더라고요. 맞습니다. 일단은 셀트리온은 코스피 종목이긴 한데요. 일단 작년에 코스피 대형주가 다 갈 때 셀트리온 같은 종목은 사실은 이제 박스권에 갇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4분기 프리뷰 이제 보고서도 나왔고 이제 조만간 실적 발표도 할 텐데요. 일단은 셀트리온이 역사적으로 밸류에이션 하단이 EBITA 한 20배 정도 선입니다. 근데 이제 올해를 딱 보게 되면 20배 정도의 터치를 했기 때문에 실적이 이제 컨센서스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실적이 올라가는 거에 따라서 주가 반등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4분기 실적이 잘 나올 거다라는 기대감으로 이미 이제 주가 좀 올랐는데 연중으로 1분기, 2분기, 3분기에 실적이 컨센 정도만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제 영업이익 성장률을 올해 한 30-40% 보기 때문에 주가도 26만 원, 이 정도 이상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박스권을 좀 탈출하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레포트에서는 25만 원 제시를 하셨는데 네네. 26만 원으로 보세요. 일단은 25만 원이 상향인데 만약에 예. 컨센 정도 이게 기간이 조금 더 만약에 한 개, 두 개 분기 정도 지나가지고 다시 한번 목표가를 산정한다라고 하면 실적이 나와만 주면은 추가적으로 더 높아질 수도 있다 정도이고 일단은 목표가는 25만 원이 네네 맞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그 셀트리온 먼저 저희가 체크를 해봤고요. 조정이 또 매수의 기회다 말씀 주셨고 다음은 글로벌 CDMO 대장주이죠. 글로벌에서 사실 CDMO는 거의 탑에 가깝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인데 공장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올해 실적 고성장이 기대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부분에 특히 주목을 하십니까? 우선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매출 성장률을 18% 정도로 보고 있고요. 거기에다가 추가적으로 하나 더 볼 수 있는 부분은 이제 미국 공장입니다. 그래서 18%가 나오는 근거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공장을 5개 들고 있거든요. 그 중에 네 번째 공장의 풀가동 효과가 이제 본격적으로 풀리어로 반영이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5번째 공장이 올해 하반기부터는 매출이 붙을 거고요. 그러면 18% 정도 성장 가능한데 추가적으로 이제 여기 나와 있는 미국 공장을 작년 12월에 인수를 했고요. GSK 공장인데 이게 일단은 연간으로 또 붙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2분기부터는 실적에 반영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게 되게 되면 매출 성장률이 한 25% 정도 나올 거고요. 예. 글로벌 경쟁사 론자가 매출 성장률이 10% 초반이기 때문에 약 2배 정도 더 성장한다라고 보게 되면은 예.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도 CDMO에서 매출 성장률과 그다음에 영업이익률 측면에서 압도적으로 이제 가장 높을 거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 프리미엄을 반영한다라고 하면 우선 220만 원의 목표가로 제시를 했고요. 220. 그래서 예. 일단은 요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코스피 제약사 종목인데 우선은 좀 상위에 있는 종목들은 올해 연중으로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는 계속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거의 193만 원, 200만 원도 바라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193만 5천 원 현재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 220만 원 말씀을 주셨고 요거 이슈가 하나 있어요. 그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되고 있다 보니 네네. 삼바도 지금 가 있잖아요. 맞습니다. 존님 대표가 GLP-1의 생산시설 인수 관심이 있다라는 코멘트를 네네. 했는데 요게 혹시 또 주가의 재료가 될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인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네. 주가에 좀 반응이 긍정적일 것 같습니다. 이유는 이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예전부터 확대를 3개를 꼽았었어요. 캐파 확장, 그리고 지역 확장, 그리고 모달리티 확장인데 일단 지역 확장까지는 이뤄줬습니다. 이제 미국 공장을 인수했는데 마지막 모달리티 관점에서 요즘에 비만 치료제가 워낙 핫하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의 원료까지 한번 우리가 생산해보자라는 관점으로 아마 존립 사장님께서 말씀 주셨던 것 같고요. 그 위고비나 여러분 알고 계신 젯바운드가 다 맞습니다. GLP-1 계열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비만 치료제를 수주를 받고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쪽까지 확장을 해보고 싶다인데 이제 인터뷰에서 나온 것처럼 이게 공장 매물이 많진 않다 이거든요. 예. 그래서 한번 찾아볼 거다라는 이제 의지를 표명하신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예. 만약에 이런 이제 추가적인 공장 인수가 나온다라고 하면
그러면 주가 측면에서 실적과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긍정적일 수는 있다. 다만 당장 이게 보여줄 거라고 기대감이나 이게 주가에 반영이 되어 있다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생산시설 인수를 한다, 계획이다 이게 아니라 요게 이제 요즘 이 그 비만 치료제 시장이 핫하다 보니까 요게 관심이 있다. 이제 관심이라는 워딩은 기억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유한양행입니다. 렉나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등급 기대감이 나오고 있는데 반면 라즈클루즈는 성장 기대하고 밸류 부담이 좀 맞물리는 모호한 구간에 접어들었다고 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약간의 정정이 필요한 거는 이 렉나자와 라즈클루제가 사실은 동일한 약이긴 하고요. 렉나자가 이제 국내에서 판매가 되는 이제 이름이고 라즈클루제는 이제 미국 명이긴 한데요, 의약품명인데 혹시나 이거 주가를 보시게 되면 이게 또 장기 박스권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유한양행이 이제 한번 큰 관심을 받았던 거는 저 라즈클루제라는 약물이 이제 미국 FDA 승인을 받은 항암제이고요. 그래서 이제 승인은 받았는데 생각보다 이게 처방 이 매출 로열티가 조금은 슬로우하다인 상황이고, 그래서 이제 유한양행에 대한 관심이 또 특히나 개인분들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적이 얼만큼 빨리 올라가는가가 키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생각했던 3가지 조건이 있었고 그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 조건은 작년 12월부로 이제 만족을 했고요. 마지막 3번째가 OS라는 전체 생존율과 관련된 데이터인데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이터까지 나오게 되면 이제 매출 로열티가 지금 30에서 50억 요 정도가 아니라 나중에는 수백억까지 올라와 준다라고 하면 이제 기업 가치가 좀 크게 레벨업 될 수 있다이지만 아직까지는 기다림이 조금 더 필요한 시기이지 않나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건 목표가를 제시를 안 하셨나요? 목표가는 이제 16만 원으로 그냥 기존가 유지를 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건 조금 모멘텀이 어떻게 전개되게 될지, 연구 성과가 어떻게 나오게 될지는 좀 더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한양행 봤고요. 반도체를 이을 주도주 바이오가 될 수 있어요. 바이오 전반적인 이제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을 위한 조언을 해주신다면. 일단은 바이오가 24년, 25년 굉장히 좀 좋았던 흐름이었고요. 다만 작년 12월부터 바이오가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이제 JPM이 시작이 되면서 다시 한번 좀 갈까라고 봤지만 세론이 조금 나오긴 했는데요. 일단 전 투자자분들께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게 조금 주식을 투자하기 위해서는 결국 방향성에 대한 좀 확신이 필요한데 일단 올해 코스닥 바이오가 전 좋을 거다라고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밸류에이션상 부담이 조금 있는 측면이 있어서 그럼 접근법은 2가지일 것 같아요. 일단은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라고 하면 밸류에이션이 좀 덜 오른 종목들을 그런 종목 중에 하반기에 모멘텀이 있는 종목을 좀 미리 매수하자, 이런 접근법이 가능하고요. 아니면 이미 최근에 오른 것들은 이제 조정이 좀 나온다라고 하면 이제 연말까지 바라보고 조정 시 매수가 가능할 텐데 지금은 우선은 조정 기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그냥 관심이 있으신, 특히나 빅파마들이 관심이 있는 영역에 해당되는 기업들 위주로 조금씩 더 이제 모아간다라고 하면 이제 딜이 나오거나 하회 모멘텀이 있거나 할 때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군요. 알겠습니다. 한승현 NH투자증권연구원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